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별로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의 판매율도 적지 않은데 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점유율 36.8%로 1위, BYD가 15.8%로 2위, 그리고 6위를 기록한 CLB가 4.7%, 8위에는 거시안, 9위에는 EV, 10위에는 신황다까지 세계 10위권 배터리 회사 가운데 무려 6곳이나 중국 기업들이 차지를 했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보면 무려 63.5%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3위를 차지한 LG에너지 솔루션이 13.6%, 5위의 SK온이 4.9%, 그리고 7위의 삼성 SDI가 4.6%를 차지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고작 21% 남짓밖에 되지가 않죠. 자,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완전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하고 오히려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왜 주목을 더 받는 걸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국내 2차전지주들을 모아놓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의 지난 주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전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2차전지 테마는 작년 7월 고점까지 급등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리튬 가격의 하락세도 끝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IRA법과 유럽의 CRMA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국과 이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견제하겠다는 그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에 최대 7,500달러까지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조건은 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가 되고 미국에서 조립과 생산을 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으로 인해서 중국과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일단 미국 시장에는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큰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들이 서둘러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25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이 배터리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인 2025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혜택과 수혜를 모두 국내 기업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알아서 이 중국을 견제해준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 놓고 코푼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단타 위주의 도박성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최소 2, 3년은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는 IRA 법안이 있다면 유럽에는 CRMA 법안이 있죠. CRMA 법안 역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2030년까지 65% 이하로 제한하고 태양광, 배터리 등 8가지 산업에 대해 EU에서 연간 수요의 40% 이상을 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2차전지 관련 자재에 대해 대중국 비중이 현재 EU가 9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는 법안인 것이죠.
2차전지 관련 중국의 이 기업들이 현재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너무 커져 버렸다는 것이고, 이 성장의 둔화 그리고 정체기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자, 돌파구는 글로벌 의존도를 높이는 것인데, 전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더 이상의 성장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30%가 넘는 전기차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9%, 유럽은 17%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 된다는 말인데,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견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클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중국 내 산발적으로 늘어났던 관련 기업들 역시 최근 이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더욱더 옥석 가리기에 나서게 됐고요. 중국 경제까지 힘들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겹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현재 통계상의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기업의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2차전지 관련 투자는 국내 기업에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2025년을 기점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가치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이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조정받은 지금 이 시점이 2차전지에 다시 한번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일부 수출품에 대한 덤핑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EU와 연대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전기차와 태양 전지판,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이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면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이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덤핑 공세로 가격 폭락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미국과 EU에서 또다시 제재하고 나선 겁니다. 당장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 보조금 반대 조사에 착수를 했고 관세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죠. 자, 미국의 제닛 옐런 이 재무장관도 이달 말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생산 중인 NCM 배터리는 최대 69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작년 514만원보다 62.1%가 줄어든 195만원의 보조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가 모두 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2-3년간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하게 될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 3사 이 캐파 증설 계획인데요. 가동 시점이 2025년과 26년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해진 팩트이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확정된 미래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관련된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의 성장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고스모 신소재, LG화학, LNF 등 양극재 업체들의 눈부신 성장이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충분히 조정 잘 받았고요. 마음에 드는 몇 개 기업을 잘 선정해서 최소 2, 3년 꾸준히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에코프로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꼭 큰 폭의 상승으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